자, 32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문장 봐보면 얘들아, 빈칸이 여기 바로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자, 앞부분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전 세계에 있는 얘들아, 주요한 종교들이, 이 religion이라고 하는 말이 종교였으니까, 자, 이 종교가 영향을 끼쳤다. 사람들의 빈칸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되는 빈칸은 지금 종교가 사람들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끼쳤는가, 그걸 한번 찾아볼 거고요. 자, 힌두이즘부터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 가지 종교가 나왔을 건데 그거의 공통점을 찾아보시면 바로 정답 나오겠죠? 자, 그러면 힌두이즘은 가르친다. 자, 누구한테 뭘 가르쳤냐면 즉 사람들이 will be reborn,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그리고 또 다시 태어난대요. 뭐 할 때까지 다시 태어나냐면 그들이 마침내 해방이 될 때까지. 누구로부터? 시간으로부터 해방이 될 때까지 인간은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다. 라고 하는 걸 가르친 게 바로 힌두이즘이라고 하고요. 힌두교라고 하고. 자, 그래서 얘들아,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즉 시간이 계속해서 다시 돌아온다. 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돌아오냐면 cyclical pattern, 즉 어떤 순환하는 패턴으로 시간은 돌아오는 거야 라고 믿고 있는 게 여러분 힌두교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시간은 어차피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얘들아 개념이 어때요? urgency의 뜻이 얘들아 뭐냐면 이게 긴급함이거든. 즉 시간은 어차피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니까 긴급함의 개념이 없더라. 이런 사람들은 느긋해. 그래서 자, in the wheel of time이라고 했으면 시간에 바로 이제 바퀴 안에서 시간은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긴급함이 이 사람들은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디즘. 여러분 이번 두 번째 종교는 불교입니다. 자, 불교는 has a similar belief, 비슷한 신념을 또 갖고 있대. 그럼 얘들아 방금 힌두교랑 비슷한 신념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이 불교는 여러분 강조한대요. impermanence of life, 즉 삶이라고 하는 것에 얘들아 이 permanence는 영원함인데 이거는 이제 불영원함, 영원하지 않은 거를 이렇게 강조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there is another life, 즉 또 다른 삶이 있는 거래요. 자,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또 다른 삶인데 얘들아 뭐를 넘어서는 현재의 삶을 넘어서는 또 다른 삶이 있는 거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하지만 자, 다른 종교들도 있는데 they tend to think, 즉 생각하는 종교들이 있대. 뭐라고 생각하는 종교들이 있냐면 시간이 흘러간다. straight line이니까 얘들아 뭐 직선으로 흘러간다 라고 생각하는 종교들도 있더라. 그럼 얘들아 지금 여러 가지 종교가 나왔는데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뭐에 대한 태도가 있었냐면 시간에 관련된 태도가 지금 있었던 거네. 그쵸? 자, 그러면 그 말을 바꿔 쓴 거를 찾아보면 정답은요 여러분 1번이죠. 시간과 관련된 태도를 종교들마다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시간이 뭐 순환한다라고 생각하는 종교도 있고 시간이 아니면 다시 태어나는 이런 삶을 한번 더 준다라고 생각하는 종교도 있었고 아니면 시간이 뭐 직선이다 라고 생각하는 종교도 있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종교들이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3번도 여러분 빈칸을 한번 먼저 읽어보면 자, 실제로 빈칸한다. 이로부터 가볼게요. 자, 최근에 연구가 보여줬는데 자, 뭐라는 걸 보여줬냐면 다큐멘테이션 얘들아 뜻이 뭐냐면 기록이야. 기록해두는 거. 자, 누구의 기록이냐면 우리의 스트러글의 뜻이 여러분 이게 뭐냐면 노력 고군분투입니다. 노력 고군분투. 스트러글이 고군분투. 즉 우리가 너무 노력해서 싸우는 것들 그거를 스트러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의 스트러글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 혹은 adversity를 기록해놨는데 얘들아 adversity 뜻이 좀 알아요. 요게 여러분 역경이에요. 역경. 즉 우리가 얘들아 힘들었었던 일, 역경을 적어놨대. 기록을 해놨대. 자, 누구한테? 개인의 이 일기에다가. 요 어차피 journal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일기니까요. 자, 일기에다가 이렇게 개인의 힘든 점 혹은 역경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요게 주어입니다. 자, 이 기록하는 것이 may actually 실제로 빈칸을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 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되는 빈칸은 결국 기록을 해놓는 게 어떤 효과를 주었는가 요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요. 자, 저 researchers, 자 여러분 이 연구원들이 나눠봤어요. 바로 실험을 하네요. 자, 회사 이 병원에 있었던 환자들을 한번 나눠봤는데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눴대. 그래서 얘들아 첫 번째 환자들은 지침을 받았습니다. 자, 뭐라고 지침을 받았냐면 너네들은 세부적인 것들을 다 써라. 자, 뭐의 세부적인 것들이야? 모든 불편한 경험들의 세부적인 사양들을 다 써봐. 즉 다 기록해봐 라고 지침을 한 거야. 자, they were dealing with, 즉 그들이 뭐하고 있었던 경험이야? 즉 다루고 있었던 경험. 즉 언제? 매일매일 일상에서 그들이 다루고 있는 이런 불편한 경험들을 세부적으로 다 써보세요 했었던 그룹이 첫 번째. 자, 반면에 두 번째 그룹은 뭐하라고 지침을 받았냐면 요청을 받았어요. 단순히 keep a written record, 그냥 단순히 기록만 하래. 세부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매일매일의 사건들을 단순히 기록을 해봐라. 그냥 쓰여져 있는 기록만 해봐라. 단순하게. 요렇게 지금
요청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그룹은 자세하게 쓰는 그룹, 두 번째 그룹 얘들아 그냥 간단하게 쓰는 그룹, 이렇게 두 가지인데, 자, 몇 달 동안에 바로 지속적으로 이 행동을 유지한 몇 달 뒤에, 자, 이 행동을 계속 몇 달 동안 했어. 그 이후에 바로 subject, 여러분 이게 실험자들이죠. 즉 in the first group, 즉 첫 번째 그룹에 있었던 이 실험의 대상자들, 자, 이 대상자들이 보여주더라. 굉장히 크게 향상된 걸 보여주더래. 이거 다 아까 얘들아 환자들 대상으로 보여줬는데 향상이 되더라. 그들의 전반적인 건강에서. 누구보다? 바로 두 번째 그룹보다. 그럼 얘들아 빈칸이 나왔네. 지금 얘들아 첫 번째 그룹은 자세하게 썼던 그룹이고 두 번째 그룹은 덜 자세하게 그냥 대략적으로 썼던 그룹인데, 첫 번째 자세하게 자기가 힘든 점을 썼던 그룹이 건강의 향상이 일어났대. 그럼 여러분 아까 주어졌었던 문장이 뭡니까? 즉 자신의 역경과 자신의 노력들을 다 기록해 놓는 것은 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건강이 향상된다. 요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이 향상된다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썼어요. 살짝 말을 바꿔서 써놨습니다. 자, 그럼 그 말을 살짝 바꿔 쓴 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건강이 올라간다, 건강이 향상된다 라는 말을 바꿔 쓴 거를 찾아보면, 즉 have a positive, 즉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더라. 뭐에 있어서? 신체적인 행복에 있어서. 여러분 신체의 행복, 요게 뭡니까? 요게 건강이지 이게. 그쵸 여러분, 신체적으로 잘 사는 것 요게 건강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건강이 향상된다라고 하는 말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더라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면 여러분 건강이 향상된대요. 자, 그 다음에 34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34번으로 가서 여러분 얘도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단어를 조금 알아두면, 자, 스탬블의 의미는 여러분 요거 볼게요. 스탬블이 여러분 발을 헛디디다야. 발을 내가 헛디디는 거. 요 뜻이 여러분 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얘들아 때때로 from time to time이 때때로니까 가끔씩 때때로 얘들아 발명가들은 우연히라는 말이 얘들아 accidental이죠. 사고적으로 아니에요 얘들아. 사고적으로가 우연히란 얘기입니다. 고의가 아니란 얘기니까. 자, 그럼 얘들아 이 발명가들이 가끔씩 우연히 발을 헛디는 경우가 있대요. 자, 어디에다가 something beneficial, 즉 뭔가 이로운 무언가에 발을 헛디뎌. 즉 자기가 원한 게 아니라 발을 헛디다 보니까 뭔가 이로운 게 나온 경우가 있는데, that they hadn't actually been seeking, 즉 그들이 뭐, 여러분 요 대해서 정확하게는 요 something을 꾸밉니다. 자, 가로를 쳐놓을게요. 자, 근데 얘들아 그 무언가, 이로운 무언가가 어떤 거냐면, 즉 그들이 추구하고 있지 않은 어떤 이로운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대. seek의 의미가 여러분 요게 추구하다입니다. 추구하다. 요게 추구하다였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실제로 추구하지 않았었던 그것을 발견하는 경향이 있대요. 발을 헛디뎌가지고. 자, 그럼 여러분 이러한 종류의 발생이, occurrence라고 하는 말이 이게 발생이니까, 자, 이러한 종류의 발생이 알려져 있어. known as serendipity. 이게 이제 영화에도 나왔었던 그런 말인데 여러분, serendipity가 뭐냐면 뜻밖의 행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알려져 있대요. 뜻밖의 행운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 원래 얘들아 발명가가 자기가 발명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뜻밖의 행운인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불려진다,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몇몇의 얘들아 발명가들 중에 who make discoveries, 이렇게 발견을 한 사람. 근데 이런 방식으로 발견한 사람. 이런 방식이라는 건 뭐야 얘들아? 우연히 발견한 거. 자, 그럼 이러한 발명가들은 admit, 인정을 합니다. admit의 뜻이 얘들아 우리 인정하다, 시인하다 여러 번 나왔었지? 자, 뭐를 인정했냐면 이렇게 인정했대요. 즉 그 결과가 were accidental, 굉장히 우연한 것이었다. 사고적이었다, 즉 우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대요. 자, 그리고 다른 발명가들은 이런 사람도 있어. 그거를 덮는 사람도 있대요. 발표 안에.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찾으려고 했었던 것처럼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기가 실제로 내가 이걸 찾으려고 했던 결과가 아닙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라고 합니다. 자, but 하지만, 자, 어쨌든 팩트는 is 대시다. 즉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대시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위에 거가 어찌됐든 결국 사실은 빈칸이래. 자, 그럼 빈칸을 한번 찾아봐야 되고 다음 문장을 한번 읽어보고 바로 한번 찾아볼게요. 바로 예시인 것 같아요. 바로 예시네요. 자, 얘들아 마이크로 오븐이 그거의 예시래. 그럼 마이크로 오븐은 여러분 전자레인지야. 얘들아 전자레인지가 발견이 됐는데 어떤 과학자가 발견했을 때 발견된 거야. 자, 과학자가 뭐를 발견하고 있었냐면 레이더 웨이브즈라고 하는, 즉 he was working with 이라고 한번 괄호를 좀 쳐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원래는 뭐를 발견했었냐면 그가 현재 함께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던 레이더망이 녹였대요. 자, 뭘 녹였냐? 캔디바를 녹였는데 원래 녹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의 주머니에 캔디바, 즉 사탕이 들어있었는데
이 사람이 레이다망을 실험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여기 주머니 안에 있었던 캔디가 녹은 거를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이 사람은 원래 캔디를 가지고 실험하려던 게 아니라 우연히 자기 주머니에 있었던 이 캔디가 녹는 걸 본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레이다멍이라고 하는 게 녹이는 기능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뭐가 나오게 된 거다. 전자레인지가 발명하게 된 거다. 자, 그럼 여러분 빈칸 한번 찾아볼게요. 결국 얘들아 우연한 발견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결과를 준 건지 그것만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1번. 과학자들은 절대 인정을 안 한다. 아니야. 우연한 발견으로 인해서 얘들아 지금 우리는 과학자도 새로운 걸 발명할 수 있다. 이 개념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과학자들은 절대 인정 안 한다. 아닙니다. 아까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잘못됐대. 뭐 하는 게 잘못됐어? 즉 추정하는 게 잘못됐다. 사고의 발견이 오직 과학에서만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걸 추정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얘들아 우연한 발견이 과학에 영향을 끼친다. 이걸 찾아야 되니까 이 2번도 아닙니다. 자, 세 번째. 과학자들은 이 뜻밖의 행운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한대요. 자, 근데 뭐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냐면 자신들의 이런 실험의 결과들을 시험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얘들아 지금 뜻밖의 행운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람들 나올 줄 몰랐었던 건데 어떻게 시험의 결과로 사용해? 우연히 발견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3번도 아니죠? 자, 네 번째. 과학적 발견은 오직 이루어질 수 있다. 어디 아래에서? 시스템적인 상황 아래에서. 아니, 방금 우연한 발견으로 이루어졌었던 사건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4번 아니고요. 5번은 얘들아 뜻밖의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주요한 요소다. 컴포넌트의 뜻이 여러분 요소입니다. 자, 근데 뭐의 주요한 요소냐면 과학적 발견과 발명품의 주요한 요소다. 즉 뜻밖의 행운으로 인해서 과학적 발견이 일어날 수 있다.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5번이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다음 장 여러분 3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5번으로 가서 여러분 얘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한번 찾아볼게요. 자, 1번으로 가서요. 자, 여러분들이 leaped up from bed. 즉, 여러분들이 침대에서부터 펄쩍 뛰어나요. leap up이 얘들아 뛰답니다. 자, 즉, 빨리 일어나. 자, after lying down. 뭐 한 뒤에 바로 여러분이 눕자마자. for a while. 잠시 동안. 자, 즉, 잠시 동안 여러분들이 눕자마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 자, 그러면 you would. 여러분들은 아마도 experience.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얘들아 뭐가 일어나냐면 light headedness. 경미한 어지럼증이 난대요. 이 headedness라는 의미가 여러분 어지럼증입니다. 라이트니까 경미한 어지럼증. 갑자기 머리가 띵 할 수 있어. 자, this is a consequence.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바로 결과인데 중력이 자, draining oxygen rich blood. 즉 중력의 결과인데 얘들아 뭐 하는 중력이냐면 끌어내는 중력이래요. 자, 바로 산소가 풍부한 피를 어디서부터 끌어내? 여러분들의 머리에서부터 to the rest of your body. 즉 머리에서부터 아래로 여러분들의 나머지 몸 아래로 끌어내는 바로 이 중력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이 어지럼증을 느끼는 거다. 즉 산소가 있었던 피가 머리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니까 바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가서 자, 그런데 얘들아 어떤 경우에는 그 결과로 나온 얘들아 dizziness라는 말도 똑같이 이거 뭐야? 어지러움증이지. 이것도 똑같이 여러분 dizzy하다라는 말이 어지럽다는 얘기니까 이거 똑같이 어지러움이에요. 자, 얘들아 이러한 결과로 나왔던 어지러움이 근데 너무 강할 때가 있어요. so severe. 이거 so 대신에 그럼 얘들아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너무 강력해가지고 너무 심해가지고 you might lose. 여러분들이 어쩌면 의식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어지러움증이 너무 심해서 기절하는 경우가 있대요 또. 자, 그럼 여러분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지금 여기까지 읽어보면 어지러움증이 유발되는 그 경우를 설명하고 있네.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하지만 모든 동물들이 suffer from 이 현상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얘들아 이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야? 바로 어지러움증이죠? 근데 얘들아 이 현상을 안 겪는 그러면 동물들도 있나 봐. 예를 들면 누가 있어? 기린이야. 자, 얘들아 기린은 is a species 종인데 뭐가 있는 종이냐면 neck, 즉 목이 있는 종이죠? 근데 얼마만큼 기냐면 7피트만큼이나 기다란 종이, 목이 있는 종이래요. 자, 근데 이 기린은 얘들아 뭘 안 겪어? 어지러움증을 안 겪는 지금 종의 예시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기린은 어지러움증을 안 겪는데 목이 길다 보니까 놀랍게도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자, 놀랍게도 이 기린은 똑같은 숫자가 있대. 뭐의 숫자가 있냐면 바로 뼈 안에 똑같은 뼈의 숫자가 있대요. 목 안에 뼈가. 자, as humans 누구랑 똑같아? 인간이랑 똑같은 뼈의 숫자가 있더라. 근데 여러분 지금 2번은 목의 뼈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1번의 길이는 얘네들은 어지러움증을 안 느낀다. 왜냐면 목이 지금 길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3번만 읽고 2번을 뺄 건지 뒤에서 볼 건지 찾아볼게요. 자, 그래서 이 기린이 얘들아 밥을 먹는 동안에 기린은
규칙적으로 계속 움직여요. shift의 의미가 얘들아 변화시키다, 움직이다. 자, 이 길이는 얘들아 지속적으로 뭘 움직이냐면 머리를 움직여. 먹으려면. 뭐에서부터? 잔디에서부터, 즉 땅에 있는 잔디에서부터. 땅에서 잔디를 먹었으면 다시 머리를 들어 올려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17피트만큼의 높이로 다시 올라가요, 머리가. 위에서부터 계속 올라가는 행동을 하는 거래. to access 어디에 접근하기 위해서? 나무의 이제 이파리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럼 얘들아 얘네는 지금 땅에서부터 17피트까지 계속 이동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뭐를 안 느껴? 어지러움증을 안 느낀대. 왜? 이걸 매일 하는 거라서.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 몇 번을 빼야 됩니까? 2번을 빼야죠. 2번은 갑자기 인간의 뼈의 개수랑 기린의 뼈의 개수가 똑같다. 지금 뼈 이야기가 갔으니까 어지러움증과 관련되지 않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번을 생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 curse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저주예요. 저주. 요게 그래서 여러분 윌리엄 펜의 저주 지금 요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curse라고 하는 말 여러분 저주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의 저주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냐면 설명할 때 사용되어지는 말이래. 이 저주가. 자, 뭐를 설명할 때 사용되어지냐면 왜? 필라델피아의 전문 스포츠 팀 중에는 넌이니까 없는가? 자, 뭐 했던 팀이 없냐면 manage to win 가까스로 이겼던 팀이 왜 없는가? 어디서 이겼어? 챔피언십 결승전. 결승전에서 왜 이겼던 팀이 필라델피아 팀은 한 명도 없는가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말이 윌리엄 펜의 저주다라는 말이 있대요. 자, 몇 년도부터 언제까? 1987년부터 2008년까지. 굉장히 오랫동안이네. 자, 그래서 이 1987년부터 2008년까지 왜 필라델피아의 전문 스포츠 팀 중에는 결승전에서 이겼던 팀이 하나도 없는가? 요거를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윌리엄 펜의 저주다라고 하는 말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얘는 이제 윌리엄 펜의 그럼 저주가 뭔데? 그걸 설명해야겠죠? 그 순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단 A는 절대 안 돼, 얘들아. that year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 무슨 말이야? 그 해야, 그 해. 그럼 얘들아 어떤 특정한 해가 나와야지 그 해 이렇게 쓰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A는 먼저가 아닙니다. 그럼 B로 가볼게요. 자, 이것도 얘들아 하지만 몇 년 뒤래. 근데 여러분 하지만 일단 뭐에 몇 년 뒤인지가 일단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B도 먼저가 아니네요. 자, 그럼 C로 가보겠습니다. 자, C로 가보면 it was. 자, 그것은 바로 윌리엄 펜의 누구다? 바로 스태츄 조각상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방금 윌리엄 펜의 저주라고 했으니까 윌리엄 펜이 누군지를 설명해 준 거지. 자, 그래서 윌리엄 펜의 여러분 조각상이 이제 저주의 시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that had been placed. 즉 얘들아 이 조각상이 어떤 조각상이냐면 오랜 기간 동안 바로 꼭대기에 놓여졌었던 조각상이래요. 어디에 꼭대기에 놓여졌었어? 시청. 1894년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시청에 놓여졌었던 조각상이야. 자, 그리고 자, that served. 즉 그리고 그것은 역할을 했는데 뭐의 역할을 했냐면 저주의 근본의 역할을 했었던 바로 조각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대수는요 똑같이 선행사 똑같아요. 스태츄예요. 지금 두 번의 관계대명사를 가지고 지금 두 번 꾸며준 겁니다. 첫 번째 대시 여기 1번 대시였고요. 두 번째 대시 여기 2번 대시입니다. 선행사는 똑같이 스태츄 조각상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조각상이 결국 이 저주의 기본이야. 근본이래요. 자, 이 조각상은 대표했습니다. 뭘 대표했냐면 이 조각상이 얘들 아까 그 꼭대기에 놓여져 있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가장 높은 지점이었어요. 필라델피아의 제일 높은 지점에 놓여 있었던 조각상이다. 자, 그리고 and there was a general agreement. 일반적인 동의가 있었대. 자, 뭐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거냐면 no one would. 그 어떠한 사람도 지을 수 없다. anything taller. 즉 이 조각상보다 더 키가 큰 것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모든 사람의 동의가 있었대요.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이 조각상보다 더 큰 거를 안 지었던 거야. 자, 그런데 이 동의가 지속이 됩니다. 몇 년도까지? 1987년도까지만 지속이 됐어요. 자, 근데 얘들아 이걸 깬 사람이 나왔겠지. 그러니까 저주가 시작된 걸 거잖아. 자, 그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원했던 그 해가 나왔어. 그럼 1987년이라는 얘들아 특정한 해가 나왔으니까 이제 뭐가 쓰는 게 가능합니까? 그 해에 이게 가능하죠? 그럼 여러분 C 다음에 지금 A였었네요. 자, 근데 그 해에 어떤 게 생겼냐면 바로 갑자기 타워가 훨씬 더 크네. 훨씬 더 그 조각상보다 더 컸었던 타워가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규칙을 깬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의 팀이 갑자기 그때부터 이기는 것을 멈추더라. 즉 우승을 못하더라. 윌리엄 펜의 저주가 이때부터 시작된 거네. 자기보다 더 높은 건물이 생겨나니까 저주가 시작됐다. 그럼 여러분 순서가 C, 그 다음에 A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뒤에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는 C, A, B가 되니까 정답은 4번이네요. 4번. 자, 이제 3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7번으로 가서 여러분 1914년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1914년에 이때가 언제냐면 얘들아 세계 1차 대전이 하던 동안인데 자, 이때 군인들이 필요로 했어요. 왜냐면 군인들이다 보니까 이제 피를 많이 흘렸겠죠? 그래서 면으로 되어 있는 붕대가 필요했대. 밴데이지도 이렇게 붕대입니다. 자, 면으로 되어 있는 붕대가 필요했고요. 자, 하지만 미국이 didn't have 없었어. 충분한 그 면이 없었대요. 면을 하도 쓰다 보니까 충분한 면이 있지 않았다. 자, 그래서 그때 킴벌리 클라크라고 하는 요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셀루 코튼이라고 하는 면을 만들어내는데 자, 셀루 코튼이 뭔지 한번 설명합니다. 즉 면의 대체품이래. substitute라고 하는 말 여러분 대체품이죠? 자, 면의 대체품으로 여러분 셀루 코튼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고 which was very successful.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이게 성공을 거두었대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었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제 그 다음의 내용을 여러분들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자, A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they made advertisement. 자, 그들이 광고를 했대요. 자, 어떤 광고를 했냐면 즉 여성들이 그 상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광고를 했다. 근데 얘들아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지금 전쟁에 쓰려고 하는 붕대인데 갑자기 왜 여성들한테 이거를 광고를 했을까? 아직 중간에 이야기가 없네요. 그럼 A번은 먼저가 아니겠죠? 자, B번으로 가보겠습니다. B번으로 가보면 자, 이제 1918년에 방금 했던 얘들아 그 1차 대전이 끝났네. 전쟁이 끝이 났을 때 이 회사가 많은 양의 뭐가 남았어? 그 새로운 메터리얼에 남은 것이 있었대. leftover가 여러분 나머지예요. 나머지 거. 자,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대요. 아까 셀루 코튼을 만들었는데 걔네들이 너무 많이 남았어. 그래서 아까 킴벌리 클라크라고 하는 이 회사의 발명가들이 그래서 came up with, 즉 떠올립니다.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 셀루 코튼이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새로운 사용을 해보자. for their products, 즉 그들의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용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그게 바로 클리넥스 컬치프라고 하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가정에서 쓰는 그 이렇게 곽 티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가끔 어른들이 클리넥스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휴지라고 안 하고 그 클리넥스가 이 클리넥스라는 회사가 그 곽 티슈를 제일 먼저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그 곽 티슈가 그냥 하나의 클리넥스처럼 이름이 이제 붙여졌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이제 시초예요, 시초. 자, 그래서 여러분 클리넥스 컬치프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물건을 만들어낸 거예요. 셀루 코튼을 가지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의 내용을 써야겠죠? 자, 그러니까 얘들아 이제 이 행컬치프, 이 클리넥스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새로운 걸 만들었으니까 뭐를 해야 돼? 광고를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는 일단 C, A. 아니, B였지? B, A. 그리고 아마도 C겠죠, 뒤에가. 자, 그럼 읽어볼게요. 자, 그럼 얘들아 새로운 물건이 나왔으니까 광고를 합니다. 자, 뭐 하고자 하는 광고를 하냐면 여성들한테 화장을 지울 때 여러분들이 화장을 지울 때 이것을 사용해봐라 라고 권장하는 이런 광고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하지만 자, 킴벌리 클라크는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놀라게 된 사건이 있는데 이메일을 받았어. 자, 그들이 또 다른 사용에 대한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즉 그들의 상품을 가지고 또 다른 사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이거 화장 지우는 거 말고 그 이메일을 받게 돼서 이 직원들이 놀랬다. 그래서 여러분 그 또 다른 사용법이 마지막이 뭐냐면 이 여성들이 원래 화장 지울 때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들이 코를 풀 때 이거를 줘봤더니 너무 좋아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코 푸는 용으로 쓰더라. 이 클리넥스 이 곽티슈를. 그래서 정답은 순서가 여러분 B, A, C가 되니까요. 정답은 여러분 3번이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 38번으로 가서 여러분 요거 빈칸에 요 지문 한번 넣어봅시다. 자, 요건 얘들아 바로 이제 불행히도 이것이 그러한 경우는 아니었다. 그럼 얘들아 어떤 사건에 대해서 쓸 거고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딱 옆접에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는 사이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원했던 결과가 안 나왔다는 얘기니까 그 사이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의 disturbing이 이게 방해하는으로 쓴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걱정스러운 이런 의미로 썼습니다. 원래는 방해하는이 맞는데 여기서의 의미는 여러분 좀 걱정스러운 이런 개념입니다. 얘들아 최근에 좀 걱정스러운 관습이 만들어졌대. 개발되었대요. 자, 어디 사이에서? 바로 책 출판업자들 사이에서. 자, 책을 만드는 출판업자들 사이에서 좀 걱정스러운 반응이 생겼어. 자, 그게 바로 뭐냐? They have, 즉 출판업계가 고용을 합니다. hire의 뜻이 얘들아 고용하다니까. 자, 누구를 고용하냐면 갑자기 출판업계가 현대의 작가들. contemporary라고 하는 게 얘들아 이게 현대의죠? 모던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author가 작가니까요. 현대의 작가들을 갑자기 고용을 막 하더래. 자, to write 뭐를 하라고? sequel을 하라고. 자, sequel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속편이에요, 속편. 자, 속편을 써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작가들을 계속해서 뭐를 하더라? 고용을 하더라. 근데 얘들아 누구의 속편이냐면 바로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작가들의 소설. 이미 옛날에 있었던 소설의 속편을 현대의 작가들한테 너가 그 다음 편을 써라
라고 하기 위해서 고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예를 들어서 한 책이 있었으면 뭐 해리포터면 해리포터를 원래 쓴 사람이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 그리고 훨씬 그 뒤에 현대 작가들 보고 해리포터의 속편을 너가 써봐. 요렇게 지금 시키기 위해서 고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the sequels. 자, 그런데 그 속편이 written 쓰여졌어요. 자, 어떻게 쓰여지냐면, 그러니까 원래 원작을 기반으로 쓰여진 건 맞아. 원래 원작을 아예 바꿔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원래 원작을 기반으로 쓰여졌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원작의 캐릭터가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they make the readers, 즉 그들은 만들었어요. 독자들이 기대하게끔 만들었대. 자, 그러니까 만약에 해리포터를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해리포터 속편이 나온다고? 엄청 좋아할 수 있잖아. 자, 그래서 기대하도록 만들었었습니다. 똑같은 품질이 나오겠지. 혹은 똑같은 이런 관심사.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자, 바로 이제 3번 다음에 바로 근데 예시가 나오네요. 자, 예시를 보니까, 자, 한 명의 이 작가가 마가레트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의 Gone with the Wind라는 말이 얘들아, 이게 뭐냐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고 하는 고전 작품이죠. 자, 이 고전 작품을 이 속편을 썼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that was not considered. 자,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여겨졌는데 뭐하지 않다라고 여겨졌냐면 원래 작품보다 그만큼 좋지 않다라고 여겨졌대요. 즉 좋다라고 여겨지지 못했습니다. 그럼 얘들아 속편이 원래 작품보다 좋지 않았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가 방금까지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 그치? 엄청 그럼 재밌겠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품질도 높겠지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그게 그런 경우가 아니었었던 거지. 그러니까 예시가 여러분 뭐에 대한 예시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거에 예시인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그런 경우가 아니었다. 기대를 했다가 그 경우가 아니었다. 그래서 여러분 3번에 넣어주시면 그 다음에 예시는 사람들이 기대를 저버리게 되는 예시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원작만큼이나 좋지가 않더라.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요거는 3번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9번으로 가보시면요. 자, 은행이 reluctant 한데, 얘들아, reluctant의 뜻이 뭐냐면, 여기 꺼리는. 그러면 은행은 꺼리더라. 자, 은행이 뭘 꺼리냐면, 그들한테 대출을 해주기를 꺼리더라. 요 loan의 뜻이 여러분 대출입니다, 대출. 자, 대출해주는 것을 꺼리는데, 왜 그러냐면, 그들이 보호하고 싶어서. 그들 자신의 이자를 혹은 이유를 보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interest의 뜻이 물론 관심도 있지만 이자도 있고요. 이윤도 있어요. 이윤. 같은 의미로 다 쓸 수 있어요. 혹은 이익의 의미로도 씁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일단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은행들이 일단 그들이 누구냐. 그들한테 대출해주기를 꺼린다고 했으니까 그들이 누군지를 한번 찾아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 때문에 대출을 꺼려 했더라. 자, 그러면 꺼려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셔야겠네요. 자, 그러면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자, 몇몇의 얘들아 현재의 경제적 상황이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 있냐면 경제적 상황이 지금 낙담시키는 상황이 있대요. 자, 뭐를 낙담시키냐? 창조를 낙담시키고 바로 성공을 낙담시키는데 누구의 창조와 누구의 성공이야? 즉 미국 안에서의 소규모 사업, 창업 같은 거지 그러니까. 자, 작은 사업의 창조와 작은 사업의 성공을 막고 있는, 낙담시키고 있는 경제적 상황이 현재 있습니다. 자, 그래서 one is, 첫 번째는 is the difficulties. 그럼 첫 번째 원인은 뭔데? 어려움이래요. 자, 어떤 어려움이냐면 바로 열망이 있는, prospective라고 하는 말은 얘들아 야망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즉 야망이 있는 얘들아 이 기업가들이 마주하고 있는 바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 뭐 하려고 했을 때 얘들아 이 기업가들이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냐면 즉 그들이 기금을 확보하려고 할 때. 이 secure가 여러분 확보하다라는 의미였었죠. 자, 그러니까 기금을 확보해야지.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 자금 확보가 돼야 되는데 자금을 확보할 때 바로 이런 야망이 있는 사업가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게 첫 번째 문제래요. 자, 그럼 어떤 어려움에 처하냐? 자, when they lend, 즉 그들이 이건 얘들아 렌드니까 빌려주다네요. 자, 그들이 여러분 돈을 빌려주려고 할 때 someone 누군가는 어떤 누군가야? Who has not yet demonstrated, 아직까지 입증을 못했던 누군가. 여러분 demonstrate가 입증하답니다. 보여주는 거야. 자, 근데 뭐를 입증 못했냐면 능력을 아직 입증을 못했어. To turn a business idea, 즉 그 아이디어의 생각, 비즈니스 사업의 생각을 어떤 자본의 원천으로 전환을 시키겠다, 바꾸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능력을 입증해내지 못했었던 사람들한테 그들이 돈을 빌려줄 때는 there is the chance, 뭐가 있을 수 있다?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가능성이 있을 수 있냐면 대출이라고 하는 게 결국 되갚아지지 않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대출 이야기가 갑자기 왜 나왔어요? 얘가 더 론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붙여놨거든. 그 대출이래.
그럼 여러분 아까 주어진 문장에서 누가 한번 나왔어?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하더라, 은행이. 자, 왜냐하면 그들의 이유를 생각해서, 즉 요거에 여러분 대의는 은행이에요, 은행. 즉 얘들아, 은행의 입장에서는 은행의 이익을 생각해야 되잖아. 그럼 거기서 생각해봤을 때 은행은 자기가 지금 아직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주지 못한 누군가한테는 돈을 빌려주는 걸 뭐 한다고? 꺼리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장은 2번으로 넣어주셔야겠네요. 그 이유가 2번 뒤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2번이 정답이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엔 4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를 얘들아 내용을 한 문장으로 고쳐보라고 했습니다. 자,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요 단어들이 근데 좀 알아야 돼. 얘들아, 페이턴트 뭐야? 요거 모르면 계속 풀 때 계속 나오는데 이거 뭘까 했을 때 얘들아, 페이턴트 특허요, 특허. 요게 특허입니다, 특허. 자, 그럼 얘들아, 사람들은 종종 주장을 해요. 뭐라고 주장하냐면 특허 시스템이 막는다. hinder라고 하는 말이 얘들아 막는다 이런 말이지. 자, 오히려 특허 시스템이 얘들아 과학적인 발전을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대. 자, 뭐에 의해서? 금지시키는 것에 의해서. 자, 뭐를 금지시켜? 경쟁을 금지시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치 얘들아, 내가 특허가 있으면 이미 그걸 못 만들잖아. 그러니까 경쟁이 이제 그 뒤로는 안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과학적 발전 안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자, 하지만 자, the law of. 자, 하지만 여러분 법인데 뭐의 법입니까? 여러분 intellectual이 지적인 property가 재산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걸 뭐라고 부릅니까? 지적재산권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법률은 근데 놓여 있어요. 자, 뭐를 기반으로 놓여 있냐면 즉 가정을 기반으로 놓여 있는 겁니다. 즉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이 법은 자, without exclusive rights, 즉 뭐가 없으면 독점하는 권리가 없으면 요 exclusive의 뜻이 여러분 요게 독점하는이에요. 자, 독점하는 권리가 없으면 그 어떠한 사람도 기꺼이 뭐 하지 않을 거야? 투자를 안 할 거야. 시간과 돈을 뭐 하는 데다가 연구하는 데다가 혹은 발전시키는 데다가 시간과 돈을 뭐 하지 않을 거야? 투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가정에서 지적재산권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치 얘들아, 이럴 수 있잖아. 내가 지적재산권이 없으면 내가 뭔가를 만들어도 누가 계속 따라서 만들어. 그러면 내가 굳이 그거를 이익을 볼 수 없으니까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지적재산권이 있는 거래. 지적재산권을 얘들아 권리를 인정해줘야지. 내가 하나를 만들었으면 다른 사람은 이용 못하니까 내가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적재산권은 그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특허라고 하는 게 결국 지적재산권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특허라고 하는 것은 허락을 해줍니다. 자, 뭐를 허락해주는 거야 얘들아? 발명가가 보호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발명가가 뭘 보호할 수 있어?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죠? 뭐와 함께? secrecy와 함께. 여러분 secrecy라고 하는 말은 이게 비밀주의예요. 아, 여기 without이네. 자, without이니까 비밀주의가 없이. 그럼 얘들아, 비밀주의가 왜 없다는 얘기면 내가 특허를 냈으면 이미 나의 아이디어가 다 공개가 됩니다. 신청을 할 때 내 아이디어를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아이디어가 다 공개가 된 채로 지적재산권이 보호가 되는 거야. 그래서 비밀주의 없이 지적재산권이 보호하려고 만든 게 특허청입니다. 특허예요, 특허. 자, 그래서 특허는 여러분 grant의 뜻이 얘들아 이건 또 뭐냐면 주다야. give랑 똑같은 말입니다. grant가. 자, 그럼 얘들아 특허는 또 권리를 줘. 자, 뭐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냐면 ban others, 즉 다른 사람들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자, 뭐 하는 것으로부터? 만드는 것,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 발명품을 파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죠. 뭐 하는 거 없으면? 특허의 소유자의 허락이 없으면.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 읽어봐도 지금 특허에 대한 특징이네. 그치? 자, 그래서 마지막은 또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계속해서 특허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서 바로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얘들아, 특허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빈칸해준다.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A번, 보호해준다. 맞네요. release, 방출해주다 이거 아니고 secure, 확보해주다. 뭐 3번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4번에는 acknowledge, 아까 얘들아 인정하다랑 똑같은 말이야. 자, 그럼 incorporate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포함시키답니다. 자, 제일 맞는 건 아마도 보호하다랑 secure, 확보하다. 이 1번, 3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 특허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확보한다. 반면에 자, 동시에 모두 하는 거냐면 우리한테 가능하게 해주는 거래. 자,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냐? 그 지식을 빈칸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야. 허락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특허를 내면 그 지식을 우리 뭐 할 수 있는 거야? 숨긴다야? 이거 숨기다예요.
근데 얘들아 아까 특허를 신청하면 내 아이디어 다 공개해야 돼. 비밀주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공개하는 거니까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1번이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41번. 요거는 아마 부교재 같은 거 올림포스 했던 친구들이 아마 조금 많이 들어봤던 글일 수 있네요. 여러분 한방향 거울에 관련된 원리네요. 그쵸? 요거 했던 학교들이 있죠 좀. 자, 여기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경찰이 한 사람을 잡아옵니다. 자, 어떤 사람이냐면 의심이 되는 사람. suspect의 의미가 얘들아 의심하다. 자,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사람을 잡아왔어요. 자, 뭐 했다라는 게 의심스러워? 즉 commit the crime 얘들아 범죄를 저지르다야. commit의 뜻이 여기 저지르다예요. 즉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사람을 경찰이 잡아왔어. 자, 그랬을 때 그 또는 그녀가 종종 질문을 받는데 누구에 의해서? 바로 형사에 의해서 질문을 받습니다. 그렇죠? 취조를 당하는 거니까. 자, 근데 그러는 동안에 잘 보면 다른 경찰관들이 조용하게 앉아 있어요. 그 옆에 방에. 자, 그러면서 조용하게 듣고 있어. 그러면서 위에 워칭 모든 걸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 한방향 거울을 통해서. 그래서 얘들아 취조실의 한쪽이 벽처럼 보이지만, 아니 거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대편과 연결이 되는 보이는 그런 거울이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쩌면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거울이 아마도 단순하게 반사를 하는 거다. on one side, 한쪽 측면만 반사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단순히 생각할 수 있어요. 혹은 on the other, 즉 다른 쪽 측면만 깨끗한 거다. 즉 투명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대. 하지만 진실은 is more complicated. 그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원리입니다. 얘들아 단순히 한쪽만 투명이고 그런 원리가 아니래. 조금 더 복잡한 원리래요. 자, 그럼 얘들아 이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쭉 내려가 볼게요. 주제는 나왔어. 그럼 얘들아 뭐야? 한쪽 방향 거울의 원리네 원리. 이미 주제는 여러분 나왔어요. 그럼 정답은 41번에 몇 번입니까? 4번이에요 4번. 한 방향 거울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러니까 주제는 이미 나왔습니다. 그 원리를 설명하겠다는 얘기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얘가 단어를 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B번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것은 의미합니다. 자,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 지금 한 방향 거울은 반사를 해. 요 리플렉트가 반사하다. 자, 뭐를 반사하냐면 얘들아 절반만 빛을 반사하는 거죠. 절반의 빛만 반사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쪽 측면에 닿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통과하게끔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게 한쪽 거울의 이제 원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B번에 뭐 반사하다는 틀린 거 없죠? 자, 그리고 여러분 transparent의 뜻이 알아야 되는 이게 투명한. 투명한의 뜻이 여러분 transparent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쪽 방향 거울은 부분적으로는 투명하고요. 부분적으로는 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투명한 게 아니라 절반은 투명하고 절반은 똑같이 반사를 하는 형태다. 한 방향 거울은. 자, 그럼 여러분 C번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D번으로 가볼게요. 자, 요게 여러분 경찰관들이 주로 방에 있는데 어떤 방에 있어? 경찰관들은 이거를 엿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얘들아 어두운 방에 있죠. 반면에 그 의심스러운 범인은 방인데 얘들아 어떤 방에 있어요? 밝은 방에 있어요. 빛이 밝게 밝혀져 있는 방에 있습니다. 즉 취조를 당하는 사람들은 밝은 방에 있고 이걸 엿듣는 사람들은 지금 어두운 방에 있어요. 자, 그럼 이것의 결과가 비슷합니다. 결국 뭐랑 비슷한 거냐면 밤에 어두운 밤에 있는 거와 비슷하다가 아니라 얘들아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엿듣는 사람들이 있었던 공간, 즉 경찰들이 있는 공간. 그럼 여러분 경찰들이 있는 공간은 어둡고 범인이 있는 공간은 똑같이 어두우면 안 되지. 그럼 아예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야 돼? 밝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dark가 아니라 여기가 bright. 이 원리는 그래서 밤에 깜깜한 곳에 밝은 방이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경찰들은 누가 잘 보여? 밝은 곳이 잘 보이는 거잖아. 반대로 밝은 곳은 어디가 안 보여? 어두운 곳이 안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bright라고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41번의 정답 4번이었고요. 42번의 정답 보니까 낱말 4번이 틀렸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장문 독해는 제가 불러볼게요. 43번에는요 여러분 3번, 44번에 4번, 45번에는 여러분 unhindered의 의미가 방해받지 않는이에요. 정답은 1번이었었습니다. unhindered의 뜻은 방해받지 않는입니다.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바로 문법 할게요. 여러분 1번부터 해볼게요. 자, 1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요 론리인지 어문인지 요거를 지금 골라보라고 했었고요. 여러분 얘는 혼자서 일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는 언론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롭게 일한다 아니고 이거 혼자서 일을 한다. 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 여러분 여기 슬리핑인지 어슬립인지를 고르라고 했는데 얘들아 여기 룸메이트라는 명사가 있어요. 근데 얘들아 어슬립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못하는 형용사였어. 즉 서술하는 역할만 할 수 있는 애였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주려면 어쩔 수 없이 동사에 분사를 붙여서 자고 있는 룸메이트 이렇게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분사로요. 그래서 여기는 슬리핑이 정답이었었습니다. 자, 재훈아 너는 체크 같이 풀기라도 해야지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내려가 볼게요. living과 alive 볼게요. 여러분 이것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얘도 alive는 그때 얘들아 명사를 꾸밀 수는 없는 형용사, 즉 서술하는 역할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환경이라는 말을 써주고 싶으면 살고 있다라고 하는 동사에 분사를 붙여서 요 형용사 역할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living이 정답이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enough high인지 high enough인지. 지훈아 83이야 84 얼른 내가 펴놨어. 지금 내 친절하게 펴놨어 아빠 심지어. 자, 여러분 enough high인지 high enough인지 이거 볼게요. 여러분 이미 to가 붙어있어요. 그럼 여러분 enough to가 붙어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enough라는 말이 앞으로 가려면 명사의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high라고 하는 게 이미 여러분 이 부사기 때문에 부사를 꾸며줄 때는 뒤에서 꾸며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high enough 요게 정답이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 like인지 unlike인지 지금 쓰라고 했는데 얘들아 unlike는 그때 요 형용사 중에서도 아까 명사를 붙일 수 없는 애였어. 이렇게 얘들아 being wrapped라고 하는 요런 명사가 못 나오는 애였기 때문에 요거는 like라고 하는 말을 전치사를 써서 뭐뭐처럼이라는 말을 바꿔준 겁니다. 즉 사랑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being wrapped, 즉 감싸지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여기는 전치사 like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unlike는 뒤에 일단 명사가 붙을 수 없습니다. 동명사도 못 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밑으로 내려와서 living인지 alive인지. 자, 이거 얘들아 주어 동사였거든 이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이 느낀다야. 근데 어떻게 느끼는지 쓰래. 그게 여러분 여기가 바로 보어 자리죠. 보어 자리에 쓰는 형용사가 living이 아니라 alive였었습니다. living은요 여러분 얘가 아까처럼 명사 꾸며줄 때 분사로 바꿀 때 쓰는 거니까 여기는 살아있는 것처럼 느낀다. 그러면 여러분 보어 역할만 하는 alive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거 hard랑 hardly가 뜻이 달라요 여러분. hardly는 일단 그리고 여러분 부사 아닙니까? 자, 여러분 비동사 뒤에는 부사가 아니라 누가 필요해요? 형용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it is hard가 정답이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요 여러분. 자, after you labor hardly 요걸 지금 쓰라는 얘기인데 얘들아 당신이 이제 힘들게 노동을 한 뒤에 요걸 얘기하는 거네. 그럼 여러분 hardly라고 하는 말은 거의 뭐뭐 하지 않는 부정어고 hard가 부사로도 쓰면 형용사로 쓰면 힘든, 부사로 쓰면 열심히. 그래서 당신이 열심히 노동을 한 뒤에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얘는 hard가 정답입니다. 부사로 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C번으로 가볼게요. 자, 당신은 can hard find 이렇게 쓰면 열심히 찾는다. 근데 여러분 요건 열심히 찾다가 아니라 거의 찾을 수가 없다의 hardly 부정어로 쓰라는 얘기였고요. 얘가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즉 거의 뭐 할 수가 없냐면 쉽다라고 알게 될 수가 없대. 즉 쉽다라고 발견할 수가 없다. 뭐 하는 것이 요 it가 어차피 가 목적어였어가지고 여러분 요게 to 부정사 여기가 진짜 목적어입니다. 요게 가. 자, 그럼 얘들아 뭐 하는 것이야? 그 사진들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쉽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알지 못한다. 자, 그래서 여기는 hard가 아니라 열심히 알다가 아니라 거의 알 수가 없다 라는 뜻의 hardly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85페이지 85페이지로 가서요 여기도 답을 한번 맞춰볼게요. 자, 여기 여러분 두 개 중에 올바른 걸 찾으라고 했었고요. 여러분 얘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얘들아 most를 쓸 거면 뭐 가장 많은 애의 개념인 거고요. many의 추상급인 거니까 best는 가장 최고의 의미를 쓴 건데, 자, 그러면 이 레파토리가 is not necessarily 반드시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누구랑? 최고의 것과 똑같은 것은 아니다. 가장 많은 것과 똑같은 게 아니라 최고의 것과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best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의 개념을 쓴 게 아니라서요. 얘는 그냥 best가 맞죠?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better인지 best인지 골라보라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얘는 best를 쓸 거면 최고로 잘했다는 얘기인 거고 better 더 잘했다는 의미인 건데 이거는 내용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교법의 형태가 따로 있지는 않았어가지고, 자, 홀랜드는 여러분 득점을 했는데 after 10 minutes 10분 뒤에 득점을 했고요. 자, 그리고 they were playing 그들은 진짜로 경기를 잘했대. 자, 그래서 after half time 그런데 절반 뒤에, 자, 하지만 잉글랜드가 그럼 얘들아 두 개 중에 지금 홀랜드랑 지금 네덜란드랑 영국이 붙고 있네요. 근데 얘들아 그 이제 전반전 끝나고 절반 뒤에 갑자기 영국이 더 잘하더라 이렇게 돼야지. 두 개 중에 비교하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 베스트 가장 잘하더가 아니라
방금 네덜란드보다 더 잘하더라의 개념인 거니까 여기는 better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생략한 거죠. 누구를 생략한 거야? 덴, 홀란드. 요거를 지금 얘들아 결국 생략해 놓은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better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으로 가보면 여러분 얘가 as를 써놨는데 일단 as는 혼자 쓰지 않죠. 비교급으로 쓸 때는 as, 원급, as 이렇게 두 번으로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얘는 이미 누가 있어? cheaper라고 하는 비교급이 있어요. 자, 비교급이 있었으면 여러분 as, 원급, as가 아니라 얘 누구로 고쳐야 돼? as를 then으로 고쳐야지. 비교 대상을 쓰려면. 그래서 여기 있는 as를 여러분 then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볼게요. 4번은 여러분 얘가 더 비교급 이렇게 쓰면 더 비교급 몇 번 나와야 돼? 2번 나와야 돼. 더 비교급 주어동사, 더 비교급 주어동사 이렇게 써야지 비교급 앞에 더를 붙이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더는 언제 붙여요? 최상급 앞에 붙여야죠. 더 most라고 써야지. 그래서 여기는 more가 아니라 most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비교급은 여러분 2번씩 써야지만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그 문장을 만들 때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도 여러분 지금 얘가 much를 써버리면 비교급이야. 그럼 뭔가 더 많다라고 하는 말인데 지금 더 많다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지. 왜냐면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자, 그럴 때면요 여러분 가장 많다의 개념인 차라리 most를 써주는 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 much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 반드시 누구보다인지 여러분 이렇게 되면 비교급을 한번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얘가 then이 있는 게 아닌가? You might find your child playing most with the box than the toy that came with 요거는 얘들아 지금 much를 쓴 거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얘를 then이 있으니까 비교급으로 바꿔야 되네. 그럼 여러분 much의 비교급 뭐 여기 more라고 써야겠네. 뭐 then이 없는 줄 알았는데 then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비교급 more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도 이미 여러분 얘는 비교급이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stronger.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as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얘는 당연히 then을 쓰셔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 then으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뒷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86페이지 여러분 그 바로 뒷장에 문제가 여기 조금 밑에 있어서요. 여기부터 볼게요. 여기 1번부터. 자, 1번에 여러분 지난번에 요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애는 even이라고 했었죠. even, still, for, a lot 중에 하나. 그래서 여러분 very는 원급만 강조. 그래서 여러분 2번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밑으로 가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여러분 얘가 이미 sharper라고 하는 얘들아 뭘 붙였어? 이미 비교급을 써놨어. 더 날카로운이라고 하는 이미 비교급을 썼어요. 근데 얘들아 비교급에 비교급을 또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를 강조해주는 애를 고칠 거면 much, even, still, for, a lot 그 세 개 중에 그 5개 중에 하나를 써야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뭐를 much로 고치던가 아니면 뭐 still, for, a lot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애를 다른 애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비교급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substantially라고 하는 이 부사가 맞는지를 보라고 하네요. 자, 이거는 이제 부사의 밑줄을 쳐놨기 때문에 얘가 꾸며주는 애를 찾아보면 여러분 결국 투부정사, 즉 투부정사 뒤에 있는 동사거든요. 여러분 투부정사를 꾸밀 수 있거나 동명사를 꾸밀 수 있는 애들은 다 부사입니다. 부사. 자, 투부정사나 동명사는 둘 다 부사가 꾸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얘는 substantially가 맞습니다. 그래서 부사가 꾸밀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어법상 적절한 걸 한번 찾아보라고 했었고요. 자, 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건 동사에 알려준 얘들아 feel. feel이라는 동사 얘들아 우리 이형식 동사라고 해서 뒤에 보어가 나와야 돼. 자, 보어 자리는 여러분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 형용사예요. 따라서 equally가 아니라 여기 equal 형용사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감각동사 뒤에는 보어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형용사 들어가야 돼요. 혹은 명사도 쓸 수는 있는데 얘들아 이 감각동사는 like를 한번 붙여야지 명사 써. 감각동사는. 그래서 여러분 형용사 쓸 수 있고 명사를 쓰고 싶으면 뭐뭐처럼이라는 like 한번 붙여주시면 명사도 쓸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으로 가보겠습니다. great인지 greatly인지 꾸미라고 했는데 여러분 얘가 있는 애가 동사밖에 없어. 자, 동사를 꾸미는 건 여러분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죠, 부사. 크게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얘는 동사를 꾸미는 부사 greatly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서요. 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얘가 as 원급 as 사이에
여러분 형용사 쓸 수도 있고 제가 그때 부사 쓸 수 있다고 했었어요. 자, 여기 형용사를 쓸 거냐 부사를 쓸 거냐는 제가 그때 뭐로 고르라고 했습니까? 앞에 있는 동사요. 자, 앞에 있는 동사가 여러분 일반 동사면 그러면 여러분 부사 쓰는 게 맞고요. 앞에 있는 동사가 비동사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뭘 쓰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형용사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얘는 앞에 있는 동사가 지금 뭐만큼 쉽다라고 했냐면 앞에 있는 동사는 여러분 여기로 지금 가보니까 자, one that is capable of 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어차피 여기는 꾸며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가로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 주어는 이제 여기로 가볼게요. 자, we are still far away. 우리는 여전히 멀리 있대. 자, 디자인을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멀리 있다. 자, 근데 디자인이 어떤 디자인이냐면 one is capable of 지금 첫 번째가 recognize 인식하는 게 가능한 디자인. 자, 그리고 picking up 한 가지를 자, 바로 체스의 조각들 중에서 한 가지를 주술 수 있는 것의 디자인.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멀리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얘가 지금 꾸며주는 건 가능하다, 쉽다, 가능한 게 쉽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르는 거와 그리고 피킹업, 줍는 것만큼이나 쉽다라고 하는 의미라서 요거는 형용사가 아니라 이렇게 부사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얘가 지금 받아주고 있는 얘들아 동사 형태가 결국 is, 요 capable, 가능한을 받는 게 아니라 인식할 수 있고 우리가 주술 수 있다. 누구만큼 쉽게 3살짜리가 집을 수 있는 것만큼 쉽게. 그래서 여기는 easy가 아니라 easily 적어주셔야 됩니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받아주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은 여러분 make 동사. 자, make라는 동사는 얘들아 오형식이라서 목적어 쓰고요. 자, 목적격 보어 자리야 여기가 그러면. 자, 얘들아 목적격 보어 자리는 아까 모든 보어 자리는 형용사 아니면 명사 자리예요. 그러니까 부사 못 써요. 여기는 그래서 defenseless 이렇게 형용사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ly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여기도 맞춰보겠습니다. increasingly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자, 여기는 얘들아 젊은 사람들이 주어 access가 동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동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가 가능하죠. 그래서 점점 더 접근한다. 이 부사는 여러분 틀린 거 없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는 이응을 그냥 맞습니다. 틀린 거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요거 이제 rapidly 써있는 애들 아까처럼 사운드 애들 아까 무슨 동사야? 감각 동사. 감각 동사 여러분 뒤에 아까 보어 자리라고 했고요. 보어 자리는 여러분 형용사 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rapidly가 아니라 얘는 형용사로 바꿔야 돼. rapid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rapidly가 아니라 얘는 rapid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fast가 맞는지 지금 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fast는 형용사도 fast, 부사도 fast예요. 똑같이 fast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너무 빠르게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 결국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부사. 근데 여러분 fast는 형용사 부사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틀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A번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rapid로요. 자, 그리고 6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not only라는 말을 지금 보니까 썼는데 여러분 not only가 얘가 부정어잖아요. 그럼 이렇게 문장의 맨 앞으로 가면 주어 동사를 우리가 도치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쓸 때 도치까지 해서 썼어야 됐는데 도치를 하기 전에 그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원래 도치하기 전은 여러분 요거예요. humans, 인간들은 are highly, 너무 많이 emotional, 감정적이야. 요걸 써야 되는데 여러분 얘가 not only라는 말이 not로 가 있으니까 주어 동사 도치시켜야 돼.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써야 됩니까? all humans highly emotional 이렇게 도치해서 써라 라고 했던 문제였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얘는 all이랑 humans의 순서를 바꿔서 도치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emotion을 쓰면 안 되고 emotional 감정적인 형용사로 바꿔줘야 돼. emotion은 명사잖아. 그럼 사람이 감정이다 이게 아니라 감정적이다를 써야 되는 거니까 emotional 이렇게 형용사 형태로 바꿔주시고 도치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명사와 대명사 파트입니다. 자, 명사와 대명사 파트로 가서요. 자, 대명사 문제는 여러분 반드시 요거는 얘들아 우리가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나오면 무조건 요 절만 보고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여러분 대명사 문제는 봐봐 대상 파악하기라고 써있잖아 얘들아. 무조건 해석을 해봐야 돼. 대명사 얘 대신해주는 애가 뭔지를 찾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여기만 보고 찾을 수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해당하는 문제까지는 그 해당하는 문장 있죠? 거기까지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한번 해보시고 요 대명사가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를 여러분 반드시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는 것처럼 대명사는 지시하는 대상의 성수에 주의하고 올바른 격을 사용한다. 요 얘기가 결국 종합해보면 결국 해석해보고 이 대명사가 단수면 단수대명사로 받고 복수면 복수대명사로 받아야 되는 거잖아. 즉 여러분 그거는 해석해야지만 알 수 있고 그냥은 형태만 보고 절대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명사의 밑줄이 쳐져 있다.
그럼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해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으로 가보면요. 자, 우리는 얘들아 전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자, we can control.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통제할 수 있어. 방식을. 즉 우리가 땡땡을 사용하는 방식은 통제할 수 있대. 그럼 여러분 얘가 받는 애가 지금 it냐 dem이냐야. 자, 그럼 여러분 얘가 받는 애가 누굽니까? 누구를 사용하는 방식이야? 전기겠지. 우리가 전기를 포기는 못해. 하지만 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은 뭐 할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통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전기를 받아주는 거니까 it를 골라라. 그래서 여러분 대명사 문제는 해석 안 하면 풀 수 없습니다. 그냥 형태만 보고 찍을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내려가 볼게요. 얼도우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이거 너무 쉬운 문제네요. 자, 여러분 it인지 he인지를 지금 고르라고 했는데 자, 일단 여기 지금 봐보면 비록 산의 이름을 붙여줬대. 누가? 그가 조지 에버레스트. 그럼 여러분 이 조지 에버레스트를 받는 거는 뭐 당연히 it가 아니라 he죠, he. 자, 그래서 여기는 he로 여러분 대명사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대명사 문제는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요 3번 같은 경우에 이것만 좀 잘 적어주세요, 여러분. 제기대명사 쓸 때가 있어요.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게 얘들아 뭐였어? 이렇게 셀프 붙인 애들 있잖아. 자, 요거는요 여러분 강조일 때는 어차피 빼도 되는 거니까 문법에서는 안 나오겠죠? 꼭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거는 주어랑 목적어가 같으면 전치사 뒤도 여러분 목적어 자리입니다. 자, 목적어 자리를 반드시 누구로 붙여줘야 돼? 제기대명사로 써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you를 고를 거야, yourself를 고를 거야 라고 하는 문장은 결국 주어랑 목적어가 같은지 아닌지를 보란 얘기야. 주어랑 목적어가 같으면 우리 무조건 yourself 써야 되니까. 자, 그럼 여러분 주어랑 목적어가 같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가보세요. 주어가 여기 있네. but. 자, 하지만 너는 알 필요가 없어.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알 필요 없어. 자, 너를 그럼 얘들아 주어도 넣어, 목적어도 넣어. 그럼 여기 뭘 써줘야 돼? 제기대명사 써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기대명사 문제는 반드시 주어랑 목적어가 같은지를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시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4번은 지금 it가 지칭하는 게 뭔지를 한번 밑줄 쳐고 찾아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4, 5, 6, 7만요 여러분 저 it가 지칭하는 게 뭔지 한번 밑줄만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지금 대명사 문제가 간단한 것 같긴 한데 또 내신이나 이런 데도 잘 나와요. 이 대명사 지칭 문제. 대수로 대신할 거냐 뭐 도수로 대신할 거냐 이런 것들이지. 대신해주는 애가 뭔지만 정확하게 알면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 지훈아, 너 담요 왜 필요한데? 추워서? 지훈아, 얼른 풀어 이제. 핸드폰 압수해야지.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 여러분 it가 지칭하는 게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문장일 수도 있어요. 우리 가주어 이런 거일 때도 있잖아요, 얘들아. 무조건 대명사 it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주어 역할을 한다든지 뭐 가목적어 역할을 한다든지 하면 걔가 대신해주는 애가 여러분 한 단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해볼게요. 자, 우리는 희망합니다. 뭐 하는 걸 희망하냐면 올해 유럽에 가는 것을 희망해요. 자,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put off의 뜻이 뭐냐면 얘들아 뒤로 미루다, 연기하다. 자,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연기해야만 한대. 그럼 그것이 뭐야? 유럽에 가는 것이지. 그럼 여러분 it가 지칭하는 건 유럽에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to go to 유럽까지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 단어 말고 구를 지칭할 때 it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5번째 5번 문제 해볼게요. 자, 5번에는 자, 그녀는 가장 수영을 잘하는 애야 우리 반에서. 그리고 그녀도 그걸 알고 있대. 그럼 얘들아 그녀가 알고 있는 게 뭐야? 그녀가 수영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 이 문장을 그냥 it라고 지금 바꿔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을 다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6번 같은 경우가 이렇게 문장의 맨 앞에 있는 it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가 있다 라고 하면 이 it가 바로 가주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it가 지칭하는 건 여러분 뒤에 있었던 진짜 주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그냥 끝까지 답니다. 여기까지 다. 자, 그리고 여러분 7번 같은 경우가 요게 여러분 가 목적어. 가 주어 말고 여러분 가 목적어도 있어요. 지금 목적어가 너무 긴 거야. 그래서 이 진짜 목적어였던 투부정사를 뒤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 목적어는 무조건 투부정사일 때만 써요. 동명사는 안 써요. 자, 그래서 여러분 가 목적어였던 투부정사 여기가 진짜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 이 to have been이 원래 사실 이 it 자리에 있어야 돼. 근데 얘가 목적어 너무 길잖아. 요만큼이니까. 목적격 보호에 비해서. 그래서 그냥 뒤로 보기에 예쁘라고 그냥 맨 뒤로 보냈었던 이런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목적어는 여기 밑줄을 다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여러분 89회 요게 또 잘 나와요. 방금 it보다도 더 잘 나오는 게 요거요. does. 자 여러분 이렇게 does 써있고 who가 있으면 무조건 이 dos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라 people이랑 똑같다. does 다음에 who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저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얘기하는 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people이랑 똑같다라는 개념이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얘도 네모 안에 있었던 요 문장에서 대명사가 이제 올바른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대수로 쓸 건지 도수로 쓸 건지 고르라고 했는데 그럼 얘들아 얘가 대신하는 단어가 뭔지를 찾아보시면 단수면 대수로 봤고요. 앞에 있었던 명사가 복수였으면 도수로 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비교 대상을 보겠습니다. 이 가구의 색깔 이게 더 밝아. 누구보다 더 밝느냐? 나의 엄마 것의 색깔보다 밝게 하겠지? 그럼 여러분 이 대시 받는 건 결국 색깔입니다. 색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대를 받아주셔야 됩니다. 받아주는 명사가 단수면 대, 복수였으면 도수로 받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9번은 한국의 성장의 패턴이 닮아있어. 자 누구와 닮아있냐면 서양의 국가들의 패턴과 닮아있다네. 그럼 얘들아 패턴에 S가 붙었어요. 복수예요. 그럼 여러분 성장의 패턴이라는 말을 다시 써주는 거니까 이거는 도즈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시 아니라 도즈. 그래서 여러분 대명사 문제는 이렇게 해봐야지만 풀 수 있습니다. 그냥 안 하고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대명사 중에 it와 one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it와 one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it는 정해진 거. 이미 앞에 나왔었던 거 토시 하나 안 들고 정확하게 그것을 얘기할 때가 it고요. one은 여러분 앞에 나왔었던 명사와 같은 종류만 얘기하는 거면 one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it는 이미 정해진 거고요. one은 정해지지 않은 걸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one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 즉 앞에 있었던 명사와 그냥 같은 명사의 역할만 하는 거. 요거를 쓸 때가 그냥 one이라고 씁니다. 여러분. 정해지지. 자 그럼 여러분 10번으로 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훌륭한 아이스크림 가게 장소가 있대 여기 주변에. 자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방문해야 돼. 얘들아 뭐를? 그 아이스크림 가게 그 특정한 아이스크림 가게 정해진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it를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1번으로 가보면 근데 자 if you think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your smoke alarms 즉 여러분들의 이 연기 그 탐지기 있죠? 자 이 연기 탐지기가 10년 이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그렇다면 그것들을 새로운 것으로 모아서 대체하세요. 그럼 얘들아 새로운 거 내가 아직 샀어 안 샀어? 안 샀어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근데 여러분 얘 원수예요 원이에요? 알람 쓰라고 했네. 그럼 여러분 우리도 원수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원스가 정답이었었습니다. 여러분 89페이지에 문제가 조금 있어요. 89, 90, 91 여러분 여긴 다 숙제. 그리고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92로 가세요. 아직 안 끝났어. 92로 가보세요. 여기가 이제 형용사 파트여가지고 쉬운 파트가 좀 남아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표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요것만 좀 적어주세요. 셀 수 있는 명사들이 왔다는 얘기는 여러분 얘네들은 반드시 복수형으로 써야 돼. s를 붙여서 쓰란 얘기예요. 셀 수 있는 명사가 쓸 수 있다는 얘기들은 즉 여러분 many 뒤에 a great number of 뒤에 여러분 다 둘 셋 다 끝까지 다 여러분 얘네들은 다 복수명사만 적어주셔야 돼요. 셀 수 있는 명사 쓰란 얘기가 s 붙인 형태 써야 돼. 얘네들은 플러스 다 복수명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얘네들은 반대예요. 셀 수 없다란 얘기면 복수명사가 안 와야 돼. 그래야 정답이에요. 즉 단수명사 써야 돼. 요것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들아 결국 a few랑 a little 둘 중에 뭘 고를 거냐 요걸 물어보는 문제는 뒤에 명사 보고 고르란 얘기입니다. 단수명사면 그냥 little를 써야 되는 거고 a little를 써야 되는 거고 복수명사가 왔다라고 하면 a few나 few를 써라. 자 그래서 여러분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 형태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s를 붙인 형태만 써야 돼. 자 그리고 얘는 셀 수 없다라는 얘기는 단수명사 즉 s가 없는 형태를 써라. 그거를 여러분 물어봤었던 거고요. 자 여기 밑으로 내려가세요. 여러분 여기 1, 2, 3, 4 요걸 한번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넘버는 숫자를 셀 수 있다는 얘기고요. 어마운트는 양이니까 숫자를 못 세니까 양으로 세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셀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거를 보시면 되죠. 넘버가 셀 수 있는 거, 마운트가 셀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명사를 보세요. 그게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얘네들은 무조건 뒤에 명사 보라는 얘기예요. 문제 자체가. 자, 다 푸셨죠? 자, 이제 1번 해볼게요. 여러분 얘는 이제 아까 넘버면 숫자 셀 수 있는 거니까 뒤에 복수명사 와야 되고요. 어마운트는 양이란 얘기는 숫자를 셀 수는 없다는 얘기니까 단수가 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미 households 얘들아 복수를 써놨지. 그러니까 요거는 a number of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cheap pieces 얘들아 복수야. 자, 그럼 much가 아니라 many를 써야죠. 셀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quality items 얘들아 items 명사를 봐봐. 복수. 그러니까 여러분 셀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요. 얘는 a few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번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얘는 보세요. 교육. 얘들아 교육이라고 하는 거 셀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넘버가 아니라 amount 양으로 셉니다. 그래서 여기는 amount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뒤에 얘도 보세요. 정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셀 수 없어요. 그러니까 many가 아니라 얘도 much를 쓰는 겁니다. 셀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much에다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에는 여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요거 가끔 헷갈려. 시험 문제에 나온 경우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은데 알아는 두세요. 여러분 이 every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단수명사 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단수명사 안 쓸 때가 한 번 있어요. 바로 누구냐? 앞에 숫자가 붙어요. 앞에 숫자가 있으면 얘들아 이 뒤에 복수명사 써요. 그러면 every가 모든의 뜻이 아니라 뭐뭐마다의 의미로 변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every 10 minutes 이렇게 되면 10분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앞에 이렇게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얘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명사를 써야 된다. 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단수가 맞아. 근데 every 다음에 여러분 숫자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단수명사가 아니라 복수명사를 써야 됩니다. 그것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여러분 every는 뭐 굳이 틀릴 게 없다라는 얘기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뒷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거기 뭐 썸과 이거는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9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94페이지로 가서요. 자, 여기로 가서 여러분 few랑 little 빨리 누구만 보면 돼요. 명사.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요거 여러분 뒤에 명사만 보면 돼서 여러분 1번부터 8번까지 1분 안에 풀어보세요. 뒤에 명사만 보면 빨리 풀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외워놔야죠. 뭐가 살 수 있는 거고 뭐가 살 수 없는지 그거는 여러분 외워놓고 써야 돼요. 지금 책을 뒷장을 자꾸 보는 거 보니까 여러분 이거 안 되겠어. 시험 봐야 돼 이거. 고2를 데리고. 자, 여러분 이제 같이 해볼게요. 자, 여러분 few가 살 수 있는 애, little이 살 수 없는 애야. products 여러분 이미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few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여러분 이미 material에서 안 붙었잖아. 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는 number가 아니라 amount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얘는 with 쓰는 애들아 단수로 쓸 거냐 복수로 쓸 거냐 근데 어디서 할 수 있냐? 얘가 어를 써서 얘들아 어를 썼다는 얘기면 여기가 주어인데 there is there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with가 아니라 with 복수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 4번 방금 every 다음에 여러분 복수명사는 뒤에 숫자 있을 때만 every 다음에 숫자가 있어야지만 프로브 점수가 가능해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s를 못 붙여요. every는 숫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every 못 써요. 얘는 그냥 5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얘는 이미 minutes s 붙였어. 그러니까 여러분 얘 a few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볼게요. 자, 6번으로 가보면 여러분 emphasis가 강조라고 하는 말인데 셀 수 없어요. emphasis 이렇게 단수야 단수. 그래서 여러분 얘는 much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7번에는요 여러분 여기는 first 얘들아 s 붙여놨어. 그래서 여러분 얘는 셀 수 있다는 얘기니까 many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로 가볼게요. 여러분 several의 의미는 몇 개의 의거든요. 그래서 셀 수 있을 때 씁니다. 얘 이미 s가 붙어있어요. 자, 그리고 B번은요 여러분 얘 potential 가능성 셀 수 없어요. 그래서 much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까지 체크했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90몇 페이지? 1까지 91까지 숙제 풀어서 오시면 돼요. 89에서 91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